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광명 우스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급 금요 경주 파업과 비파업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만 출전하는 경주가 상당히 많이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경주는 파업, 7경주는 비파업, 8경주는 파업, 9경주는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으로 짜여졌습니다. 10경주는 비파업, 11경주는 파업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나가는 같은 성향들만 묶어놓은 경주가 상당히 많죠. 의도적으로 이런 편성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과연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보다는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편성도 같은 경주에서도 좀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많이 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경주하고 7경주는 다소 좀 접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말씀드리면서, 9경주하고 10경주는 정상민, 이명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후차권은 좀 변수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은 우스급 경주라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더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을 롯데 컨디션 좋았었던 우스급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안재용, 김광호, 정상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안재용, 김광호, 정상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를 살펴보면 안재용, 김종혁, 김병선, 박민호, 양기원, 박진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파업수들이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안종이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속을 잡았습니다. 김종혁은 느려진 시속에서 추입으로 안재홍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감 안재홍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김광호, 윤호신, 유선우, 박인찬, 최원호, 이상경, 김원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에 나선 김광호가 빠른 시속으로 대회를 주도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인찬은 차신을 벌리고 출발해서 거리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정하전, 김재영, 정상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차신을 벌리고 출발했었던 정상민이 반바퀴 지점에서 3단으로 대회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주드럭반에 나갔었던 정하전을 상대로 김재영도 반바퀴 지점에서는 넘어서면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김명섭, 장인섭, 최민호, 김민호, 송승현 선수, 충청 선수들이 주축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명섭이 반바퀴 지점까지 주도 시속을 잡았습니다. 이후 대열은 자연스럽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봉광, 정동호, 박철성, 이유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후보 선수인 구봉광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갔었는데요. 주도력이 상당히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유진은 이 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곱 번째로 고정인, 김배영, 조재호, 송종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고정인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줄이자 저측에 나섰던 김배영도 넘어서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재용, 김광호, 정상민, 여기에 후보 선수인 구봉강 선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급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앞서 이번 편성 파업 성향끼리만 출전하는 편성을 짜놨습니다. 운영본부에서 우스급은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만 모아놓은 경주가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안지용의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 있고 자력 능력까지 갖춘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기원도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치기 승부,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김명권은 이들의 후미에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재홍이 직접적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황영근하고 송현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지점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양기원이 안재홍이 후미를 막혀 나갔을 때 추입이 나올 수도 있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편성이죠. 양기원이 안재홍이 힘을 썼을 때 양기원이 나오는, 양기원이 힘을 쓰고 안재홍이 양기원을 상대로 넘어서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 추입형 김영구보다는 1번과 3번과 1번이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기원보다는 안정이 전반적인 희속감 자체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황영근 기복은 심합니다만 힘을 쓸 수가 있죠. 송현이도 활약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상신, 박성국, 구상신 넓게 보면 경사권 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전하고 있는 만큼 안정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양기원을 타겟으로 한다면 짧은 칩도 가능할 것 같고 양기원도 안정을 상대로 굳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이 이번 편성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린 안정이 활약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양기원도 세게 힘을 쓰기보다는 안기원의 뒤를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권이 양견의 뒷자리나 안정의 뒷자리를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칫 1번하고 3번 힘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영권의 직선 추입발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거의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황영근하고 송현이가 있기 때문에 양견하고 안정도 앞뒤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영권이 홈에서 이들 상대를 한꺼번에 넘어서기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넘어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토요 경주라고 한다면 결승 가격에서 악착같이 추입승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두 선수의 홈이 막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4번 정도는 아무래도 김영건 넘어설 필요 없기 때문에 2차권 만족하는 경주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이라든지 3번하고 4번이죠. 1번하고 3번이 힘대결 펼쳐 나갔을 때는 두 선수 모두 저치기 가능하고 안재웅도 저치기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1사나 3사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이 나란히 잡거나 3번하고 1번이 나란히 잡았을 때 후미는 4번이 막혀 나가고 2번하고 5번이 부진 만에 나가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이 이들 상대로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차권 승부가 안정감 있다. 최선이다. 말씀드려서 3번 머리냐 1번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본 편성이란 점 3번이 좀 더 나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3번, 1번, 4번이 객관적인 기름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이죠. 3번, 1번, 4번 3복견 주권 3번, 1번, 4번 삼복경 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영근이 힘을 써서 버텨내게 된다면 2차권 몰라도 3차권까지는 황영근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 황영근의 선정 가능성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황영근하고 송현이가 힘을 써서 버텨내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라면서 3번, 1번, 4번이 삼복승에선 중심이고 좀 더 나은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하고 3번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전 3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앞선 경주 파업 선수와는 다르게 이번 편에서 비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박철성이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영규도 확실하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잡아 돌리면 11초 때 초중반 시속까지는 끌어내고 있는 전영규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박철성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직전 2주 전 저치기 나섰는데 11초 때 초반 시속으로 저치기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유다운과 경합 끝에 2차권에 머물면서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박철성 확실하게 몸 상태가 좋은 상황이죠. 이번 편성 때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장인석이 때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영규가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박철성이 차분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추입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전영규가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철성이 막게 만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영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금일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된다면 박철성 몸 상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철성의 뒷자리 아마 전형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4번 김재영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초조보다 안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철성의 뒷자리는 4번 김재영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7번하고 4번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7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전영규가 힘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조재호가 홈미권 막혀 나가거나 김지영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박철성이 빠졌을 때는 2룩하고 2사죠. 2사하고 2룩 경주권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뭐 깔끔하게 앞뒤로 포진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따거나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승 중심이라는 점,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 2번, 4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7번, 2번, 4번 3복경 주권 축에 7번, 2번, 4번, 7번, 2번, 4번 3복경 주권 축에 우선하실 때 김지영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지영이 마크 추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지영을 앞에다 두는 경주요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재호가 박철성의 뒤나 전형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지영이 빠지게 된다면 삼복승에서는 조재호가 틈새 노릴 수 있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 2번, 4번이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영규가 버티겠냐 박철성의 추입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주 전 전용기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2주 전 저 박철성의 몸 상태가 더 좋았었다는 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8경주입니다. 앞선 이번 태원에서 또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졌습니다. 한 경주는 파업, 한 경주는 비파업, 이번 편성은 또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민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릴 선수가 6번 김강호입니다. 직전 지정을 때도 상당히 좋았어요. 김강호가 힘을 씁니다. 박민호가 몰고 하죠. 유선우, 고병수 순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민호가 과연 얼마만큼 힘을 썼을 때 버텨낼 수 있느냐, 박민호가 취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중원할 때 시도감은 상당히 좋았었던 김강호입니다. 박민호가 편안하게 따라 나섰을 때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민호가 취입 전문이고 김강호가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승부거리를 길게 가져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민호가 이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점에서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3번, 6번 쌍복경 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 6번 쌍복경 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강호가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타종부터 때렸을 때는 아무래도 유선우가 박민호 뒷자리를 물고 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률은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률은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6번의 타협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6번 쪽 우선 하시는 전략, 3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민호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득점이 있고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강호가 박민호를 견제 나가거나 김강호가
박민호가 유선우를 달고 가는 경주냐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박민호가 직선 추입이 박민호가 힘을 쓰는 경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민호가 힘으로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광호가 넘어서게 된다면 고병수도 최근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어요. 창원적 선배입니다. 1번 유선우까지는 마크에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6번과 1번 정도는 뭐 배당은 거만거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번과 7번이 나왔을 때는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 7하고 6 하나 정도는 아무래도 좀 변수 가능성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뭐 줄서기 자체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박민호 앞에는 김광호가 유선우, 고병수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이 6번 상대 취입 나오느냐, 취입이 나오지 못하느냐만 놓고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3번, 6번, 1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 6번, 1번이 삼복생산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고병수가 틈새 노리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뭐 박민호가 빠지든 김광호가 빠지든 1번하고 7번을 묶어서 삼복승은 3번하고 6번으로 양분해서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빨래줄 경주로 마무리가 된다면 고병수도 유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6번, 1번이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6번의 선행을 3번이 취입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못 달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선 경주는 파업, 비파업, 파업 선수들로 또 같은 성향의 선수들로 짜여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좀 파업과 비파업의 좀 맞대결 양상으로 짜여졌죠. 김민호 입장에서는 이로키와 아무래도 정동호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박진우 입장에서는 김병성, 오진우, 이상경과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김병선이 힘을 쓰면 박진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로키가 힘을 쓰면 김민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전에 차 3주 전 김민호 쫓아가지 못하면서 바닥으로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분하게만 마크에 나갔었다면 적어도 뭐 2차권이나 3차권까지는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호입니다. 아무래도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이로키가 자리 잡고 정동호가 앞이나 뒤로 자리 잡고 일본은 끌어내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로키도 조금 최근 들어서 부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용규도 선행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이로키도 직전 지정을 할 때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어요.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호가 철저하게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자는 작전 가능하죠. 이로키가 얼마만큼 때려줄 수 있느냐가 한 건인 것 같은데, 김민호의 견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4번하고 1번 비파업 라인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로키가 때렸는데 시속이 어중간할 수도 있어요.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진우가 후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률은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의 뒷자리를 뭐 박진우가 마크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로키와의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로키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김민호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죠. 뭐 박진우 챙겨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비파업 라인이죠.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박진우가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4번, 3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병선하고 이렇게 선행 대결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로키도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4번 김민호도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병선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박진우가 이를 활에 나가면서 취입 기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병선의 시속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덮고 시작한다면 박진우가 김병선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부산 최고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죠. 과거 부산팀 3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뒷자리는 오진우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점수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강급 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3번의 뒤만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되면 쫓아날 수 있는 오진우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김민호가 이렇게 있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3호가 가능하죠. 3-2까지는 파업선도 묶어서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3호하고 3-2 경주권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로키가 선행 안 나오는데 김민호가 이로키만 믿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김병선 활약 나갈 수 있는 박진의 취입 가능성 상당히 높죠. 3호, 3위 한 30% 선에서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4번, 1번이 먼저죠. 4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1번, 3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복수에서는 중심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동호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을 것 같고 김병선하고 박진호하고 김병선도 연합 펼쳐 나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광명 우스컵 구경주에서 노려볼 수 있다. 과감한 승부도 공략은 가능하다.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구경주입니다. 다시 이번 편성은 비팝선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민이 견주를 쉽게 풀어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4주전 정상민이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후로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민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 지종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금일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상민이 힘을 쓰기보다는 고정인이라도 김병섭의 선행 활에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2번이나 5번의 선행 활에 나가고 뒤는 3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병의 직수 취입발을 정상민님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병도 요즘 훈련 좀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민이 결코 편하게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수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퇴소했었던 정상민이 2번하고 5번 상대 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병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만큼 몸 상태가 최근 많이 좋아졌어요. 전성기까지는 아닙니다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김배영이라는 점에서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섭이 버텨내느냐 고정인이 버텨내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이 추석 이후로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정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고정인이 좀 힘을 쓰는 견준형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김명섭보다는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4번, 2번 차선으로 4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걸리는 게 정상민이 4주 전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후로 퇴소를 했습니다. 지종 올 때도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었던 정상민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좀 갑작스럽게 퇴소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병이 잡힙니다. 잡히게 된다면 3번과 2번이 가능할 것 같고 잡히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배당 정도는 가능하죠. 4번이 강축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3번 중심으로 3이나 3, 5를 노리게 된다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괜찮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한번 가져가보자. 아무래도 건강상 이후 퇴소했다는 점에서 다소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지종을 때도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에서 4번,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5번 중에서는 5번 버티기가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하고 3번을 3복수에서 묶어 나가신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인하고 김명섭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종인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또 파업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직전 회차 10개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이명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명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승영, 김종혁, 성종환의 착순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이 과거 김해 쪽에서 훈련했습니다. 김종혁과 함께 훈련했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현 입장에서는 김종혁과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순영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 전성기 때는 이명현하고 최순영은 상호 좀 경쟁 상대였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뭐 최순영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과 이명현이 또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5번, 1번이 5번을 챙겨주는 작전 단연 돋보인다는 점. 김종혁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입상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4번하고 7번이 과연 5번의 뒷자리를 막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은 무조건 5번의 뒷자리를 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창원기공 선후배라는 점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1번, 5번, 7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4번이 어떤 작전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후미에서 치고 나오기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4번이 끌어내가지고 김종혁을 괴롭히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7번이 1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5번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7번 입장에서는 5번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이 7번 뒤로 막혀 나가면서 편안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끌어내서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선이라고 한다면 1번과 4번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과거 경쟁 구도였었던 1번, 4번보다는 함께 훈련했었던 1번, 5번을 챙겨주는 작전이 안정감 있다. 변수 만들어진다면 최순영이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1번과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 5번, 4번, 3번 견주권, 1번, 5번, 4번, 3번 견주권, 1번, 5번, 7번, 3번 견주권 두 차권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5번, 4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1번, 5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명현이 강축입니다. 후착 찾기죠. 4번, 5번, 7번 이명현의 선택에 따라서 뭐 희비가 교차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함께 훈련했었던 5번을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승부는 1번과 5번이 낮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또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